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될지,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가벼운 연산 문제집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먼저 어떤 문제집을 사서 아이하고 집에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걸 바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원장님들이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로부터 제가 느낀 것인데요. 그분들과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문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식을 세우고 그리고 계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식이 나왔는지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비슷해 보이는 식을 쓰고는 계산을 마구잡이로 하고서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문제를 찍듯이 푸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학 문제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독해력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팁을 가지고 바로 영상이 끝난 뒤부터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아이하고 함께 문제를 풀 때에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아이가 먼저 읽게 하고서 그 문제가 무슨 뜻인지 엄마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이해했는지, 혹시 아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머님께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설명한 것에서 어머님께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아직 원가, 정가, 이익 또는 할인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아이들은 먼저 수학을 통해서 그걸 접하다 보니까 이걸 공식으로만 기억하게 되거든요.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다 이익을 더한 거, 나중에 이익을 구해라 그러면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가, 원가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이름도 비슷하고 원가, 정가, 이익 이런 용어들이 아이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어른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원가, 정가, 이익,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면서도 생각하고 또 접하게 되는 용어이니까요. 그런 용어들을 어른의 눈으로서 아이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그 문제를 읽고서 엄마 이 문제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라고 설명을 하게끔 한 뒤에 어머니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이의 이해력은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집을 풀 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는 나도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같이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꼭 답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런 것만 잘 설명을 해주셔도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수학적 독해력이 나날이 발전한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긴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고요. 처음 보는 기호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수학적 독해력 키우기, 이 중요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셨죠? 네. 요즘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활자로 된 거에 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영상 매체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더해서 활자로 인한 그런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준다면 그 아이는 수학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